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오늘은 제1장의 세 번째 시간으로 도입 및 이론적 배경 중 환경적 요인, 의사소통 환경, 페일린 모델에 대해 신문자 대표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환경적 요인. 말더듬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부모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부모도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36쪽 부모의 감정 반응. 우리는 아이의 말더듬이 부모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을 더듬는 미취학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90.9%가 자녀의 말더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걱정, 불안, 분노, 좌절 등 다양한 감정들이 부모에 의해 묘사되었다. 부모의 반응. 어떤 부모는 자녀가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려를 나타냈고 자신이 자녀의 말더듬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믿음에서 오는 죄책감, 수치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 때문에 아니면 말더듬을 모른 척하는 조언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을 지키며 무시하려고 애쓴다. 근데 이러한 우리가 여기서 단어를 침묵의 공모라고 했는데요. 암암리에 이제 말을 하지 말자. 그 말더듬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그런 게 이제 침묵의 공모인데요. 이 침묵의 공모라 할 수 있는 상태가 어린 시절에 시작하여 성인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다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비밀이죠. 우리는 처음 말더듬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말더듬에 대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최소화하고 말더듬을 열린 공간으로 데리고 나오길 원한다. 적지 않은 부모가 비록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숨을 쉬어라 이런 천천히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밝힌다. 그 언어 재활사는 부모가 아이 말더듬에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말더듬에 대한 개방성을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마침 여기에서 박스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다시 제가 중요하게 읽겠습니다. 부모의 참여가 없다면 아이가 치료실 공간을 나서는 순간 언어 재활사의 도움은 힘을 잃는다. 부모 도움 안 하고 그냥 언어 재활사만 그냥 치료실에서 하는 걸로는 정말 거의 도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8쪽 읽겠습니다. 말을 더듬는 순간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가 속상해하거나 불안해하면 아이도 속상하거나 불안해질 수 있다. 가족은 각 구성원들의 생각, 감정, 행동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개인들의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여러분이 38쪽 그림 1의 1 아래 있는 걸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체계적인 나비 넥타이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테믹 보우타이, 우리 보우타이 여기 나비 넥타이 매잖아요. 그건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이 체계적인 나비 넥타이의 개념을 차용했다. 그들은 이것들이 부모들이 말더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반응이 자녀의 말더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결국 말더듬이 지속되는데 기여하게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했다. 즉 아이와 부모가 있으면 아이가 생각하기에 이제 말이 잘 안 나 생각을 하면 그것이 불안한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다음 몸이 이제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말을 또 끝내줘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아이가 점점 말을 더듬는구나. 또 엄마도 이제 불안해져요. 그래서 엄마도 긴장을 가지고 오고 말을 끝내주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말하기를 이제 포기하게 만들거나 좋지 않은 그런 이룰 수 있다. 네. 우리가 이걸 반대로 이용하면 또 좋은 체계적인 나비 네. 넥타이가 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대표님. 네, 39쪽 박스에 있는 것도 좋아서 읽겠습니다. 부모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은 어려운 육아 문제를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높여주고 부모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다. 임상적 의미, 치료 방향을 정할 때 아이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요구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부모는 자신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자녀의 말더듬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할 기회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말더듬이 원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들과 공유해야 한다. 부모는 말더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아이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하며 충분한 지식과 자신감으로 자녀의 말더듬을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의사소통 환경. 우리 방법론에는 부모와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것, 말더듬 자녀를 지원하는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연구에서는 말을 더듬는 아이의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 및 부모 상호작용 스타일이 서로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말더듬이 발병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한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음 40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까지의 문헌 검토를 보면 말더듬의 유전적, 신경생리학적 기초가 아이마다 다를 가능성이 높고 환경적, 언어적 요소의 영향도 다를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말을 더듬는 아이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의 상호작용 스타일 중 타이밍의 측면에서 다른 아이보다 더 민감할 수가 있고 어떤 아이는 중간에 자주 쉬며 말하거나 천천히 말하는 식의 상호작용을 변화시켰을 때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그 니폴드 그 학자가 지적한 대로 현재의 증거 상황을 볼 때 상호작용 스타일의 변화가 아이 말더듬에 줄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상호작용의 개별 구성 요소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간접 요소를 포함한 총체적 상호작용 치료 프로그램에 주목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임상적 의미. 수년간 부모들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스타일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는 페일린 PCI 발전에 영향을 끼쳤고 부모들에게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스타일이 자녀의 말하기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논리를 뒷받침해 왔다. 우리가 부모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이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의 근본적인 취약성 때문에 말하기는 전형적인 성인, 아동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스타일에 초점을 맞춘다. 부모들은 자신을 비난하기 쉽기 때문에 부모들을 치료 과정에 참여시킬 때 우리가 무심코 부모의 그런 생각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우리 1장의 마지막인데요. 네. 페일린 모델입니다. 네. 우리는 말더듬에 대한 연구 증거를 해석하고 가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다중요인 모델을 사용했다. 이 모델에서는 4가지 요인, 그러니까 생리적, 언어적, 환경적, 심리적 이 요인, 이 크기가 같고 막 중첩되는 이렇게 동그란 4가지 원으로 나타냈는데 이것이 모두 중심에 바로 이제 말더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이번에 새로운 페일린 모델 우리 여러 선생님들
그림 1의 2를 보시면 되는데 아이가 말을 더듬는 이유를 찾는 초점으로서 아이와 아이의 뇌의 이미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것은 생리적 요인, 즉 아이의 신체 구조로서 말더듬에 대한 근본적인 해명을 제공하는 유전적인 것, 또 신경학적인 그런 요인을 나타낸다. 말더듬은 또한 운동 협응이나 건강, 피로를 포함한 신체적 건강과 같은 생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시면 삼각형 안에 아이가 있어요. 삼각형의 각 모서리에는 말 운동, 언어 및 의사소통, 심리적 요인 등 기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바깥에는 가정, 유치원, 학교 이런 것들 어린이의 환경을 나타내는 큰 원이 있거든요. 환경적 영향은 생리적 요인, 말운동, 언어와 의사소통, 심리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말더듬을 악화시키거나 또한 감소시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일린 모델은 인과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이게 이걸 영향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평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임상 도구로 어린이의 강점과 취약점 그리고 말더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위해 탐구해야 하는 각 영역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이의 프로파일에 맞게 개별화되고 모든 관련 요소가 반영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단 아이의 강점과 취약점을 모델 위에 채워놓고 나면 우리는 부모에게 아이의 말하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다루기 위해 우리의 치료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질문 시간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더듬 치료를 받는 대상자 중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언어치료사가 수련을 받지 않았는데 무조건 권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 이럴 때 저희 치료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고민될 때 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언어치료사들이 심리, 아동, 신체, 건강 그런 발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지식 그리고 또 이제 자기 경험 그런 걸 바탕으로 문제가 보일 때는 바로 부모님과 그런 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모나 대상자가 자기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는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좀 알고 있으면 반은 벌써 앞으로 치료 네. 발전이 네. 좀 우리가 보인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언어재활사는 심리에 대해서 따로 훈련을 받지는 네, 않았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말더듬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은 네. 언어재활사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 이제 말더듬 치료를 할 때는 주위에 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다 그냥 심리 의뢰 하나 이렇게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말롯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어요. 네. 언어 치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박사님을 곧바로 초대를 했어요. 네. 우리 치료실로 초대를 해서 네.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박사님이 곧바로 그 말더듬는 그런 사람 대부분의 심리 상담은 네. 그 SLP 즉 언어 재활사가 맡아야 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말더듬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는 언어 재활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병리적인 부분이 의심될 경우는 예. 지체 말고 그 심리상담실이나 소아정신과 네. 특히 말더듬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좋겠죠. 네. 거기에 의뢰해서
심리평가 그리고 이제 치료 아, 필요한지 네. 또 치료를 뭐 하실지 이런 것을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심리 검사는 바로 의뢰하면 될까요? 맞아요. 우리 그 심리적 문제가 조금 심각해서 네. 심리 검사 좀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네. 부모님이 이미 다른 데서 검사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아, 요즘은 뭐 학교에서라든가 네. 그런 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심리 검사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받았다고 하시는 경우는 그 결과를 좀 받아오시도록 네. 하고 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하시는 게 필요하죠. 어,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 부분을 훈련 안 받았다고 네.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말 잘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맞아요. 우리도 네. 그 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그런 평가 도구도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읽는 책 이 네. 곳곳에 그런 방법들이 제시되어 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심리적인 부분을 네. 특히 SFBT라는 네.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는 그런 방법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 또 진단과 추천 그 챕터 그런 네. 방법에서는 우리 그런 것을 잘 응용하면 심리적인 음.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어 치료사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잘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네. 그 필요한 아동은 의뢰를 하되 네. 기본적인 것은 언어 재활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말더듬을 전공한다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거에 대한 훈련을 별도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모래상자 놀이치료 네. 자격증을 이제 벌써 한참 전에 따서 좀 많은 그런 기본적인 거를 익혔고요. 네. 또 심리상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